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 강방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한 권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이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 문학도 물론 읽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물을 찾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긴긴 밤이라는 누리 작가님이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체, 문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번역을 하면 5학년한테 이게 전달이 될까? 편집자분이랑 많이 상의를 했어요. 저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단편집을 2개 번역을 했어요. 원래부터 백수린 작가님 글을 좋아하고 백수린 작가님이 쓰시는 글의 결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번역도 신중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갑니다.義理の祖母が中国語を口にする姿を見たのはそれが最初で最後だった。私の記憶が正しいかはわからないが、祖母が歌っている間、まだ売れていない花輪の実が地面に落ちた。枝に止まっていた鳥がどこかへ飛んで行きでもしたのか、風一つないのに。丸々として網がかった実は長い年月をかけて現れた
サザレ石のように香り高く輝いていた。歌詞の意味はわからなかったが、私は祖母の声が月夜にぴったりだと思っていた気がする。けれどひょっとすると、この記憶のすべては夢ではないだろうか。私はあの夜の記憶について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嘘みたいに美しかったあの晩、祖母と私、そしていつの間にか私の隣に来ていたジヌンは、しばらくそうして立っていたのに、限りなく短い一瞬の間、手を伸ばせば今にも触れられそうなほど近く見えた半透明の月の下、まるで仲睦まじい家族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서점에서 한국문학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문학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랑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톡 쏘는 맛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설함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작품마다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